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늘, 동지입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마 만에 합체입니까? 오랜만에 야, 몇 달 된 뭉쳤습니다. 것 같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아요. 넉 달 된 거. 야, 그러니까 국감 기간 중에는 뵐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진짜 헬스케지셨습니다. 저요. 네. 그게 살의 재배치로 인하여 배는 나오고 얼굴은 마르고. 살의 재배치. 진짜 못 나갑니다. 네. 자, 일단 취재 편의점 늘 사랑해 주시는 저희가 광고부터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네, 물을 안 드렸네. 예.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쿠팡은 이걸 못하잖아요. 보안. 예. 자, 그리고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그리고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라고 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경석 씨 사진 안 찍어주시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그리고 도시 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과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 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굉장히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광고를 소개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재단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있긴 한데, 예. 예, 하여튼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미통이 관련된 인사청문회,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쿠팡 청문회입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방미통이 청문회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 그 YTN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항소 포기 지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YTN 문제도 정상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냐? 예. 일단 그 방미통위는 항소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유진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유진은 참여자고 이 재판에 그다음에 박미통이가 주 피의자예요. 그런데 주 피의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1심과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미통이가 빨리 행정적 절차로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럼 박미통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자체 감사를 통하여 방통위에서 했던 2인 체제 하에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불법이냐 아니냐 절차가 맞았나 틀렸나를 먼저 따져보고 그럼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박미통위 자체에서 자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체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YTN 문제는 얼추 좀 일단 해결이 될 법원의 판단으로 수 있는... 네. 해결의 물꼬가 확실히 트였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군요. 근데 유진이 그 또 막 엄청난 로펌들을 대동하고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이긴 하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항소 포기를 하더라도 유진이 지금 보조 참가인으로 1심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 참가인은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은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은 열립니다. 열리긴 예, 열리죠. 예, 보조 예. 그 유진이 1심부터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 참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들리는 얘기는 유진도 이 YTN 인수를 좀 후회한다라는 소문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원금만 찾을 수 있으면 나가겠다. 나갈 용의가 있다. 근데 예. 문제가 거기서 생각하는 원금이 제 기억으로는 YTN 지분 약 30%를 인수하는데 3,200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나눠 갖고 있던 YTN 지분을 윤석열 정부 때 네.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근데 3,200억이 다 자기 돈이 아니었거든요. 상당 부분이 외부 자금을 끌어다가 한 거라 이게 이제 금융 비용이 꽤 클 거예요. 유진 입장에서. 네, 유진 입장에서. 그래서 유진이 생각하는 그 원금이 본전이 3,200억이냐 아니면 3,200억 플러스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 비용까지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끔 YTN 갑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어수선하잖아요. 그 1층 로비에 계속 뭐 피켓 시위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그렇죠. 하고 있어서 그리고 YTN 같은 회사가 이익은 거의 안 나고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은 무지 많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자산을 이리저리 이제 조금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으면 인수할 동기가 충분한데 지금 유진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할 거려. 노조도 반대하고 그래서 아마 하여튼 본전만 찾으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 뭐 공식적으로 유진 측에서 입장을 낸 건 아니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이 그렇다. 뭐 소문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 모든 걸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금융 비용까지 내가 다 받아서 이게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과정 또한 마음대로 못해요. 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보도 전문 채널 받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법적 절차,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3,200억 원도 본인들이 책정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체제가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리고 윤석열에서 김건희로 소위 권력을 이양하고 싶어하는 그 소수 그룹, 그 약간 미친 그룹, 그 그룹의 분위기를 타고 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때 유진이 3,200억 쓸 때 그 다음 타자는 2천억 정도 썼잖아요. 이게 2천억 정도가 그때 적정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밑에는 1,000억 원대 쓴 그룹 그 콘소시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진이 자체적으로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네. 방미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네. 그리고 매각 음. 명령을 할 때 그때 팔 수 있는 그쵸.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도 못 팔아요. 근데 예. 그 유지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써낸 이유가 뭐면 그때 통일교랑 붙었었는데 결국은 유진이 선택이 된 건데 국조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국조 문제는 음. 우원식 의장이 예. 국조는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전통을 깨기가 힘들다며 계속 허용을 안 해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법원 결정이 났으니 예. 뭐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아. 싶고 사실 저희는 지금은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네. 방미통위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 국조가 뭐 거기에 목맬 일은 없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TBS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YTN 못지않게 그 윤석열 정부 특히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거의 고사작전입니다. 거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 1년 3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제작비도 한 푼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 그 과방위에서 예산 75억을 방송 발전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기재부 반대로 네. 이게 또 빵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갔는데 지금 그렇게 긴 한숨을 TBS 구성원들이 저한테 기자님 취재 좀 해주세요. 저희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TBS는 구조상 뭐 일체의 찬조금이나 뭐 이거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줄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TBS가 네. 그래서 이 돈줄이 막힌 상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네. 일단 정파적이지 않은 방송에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뭐 방송. 영어 방송, 교통 정보 소식, 예. 이런 거 그런 거 주는데 예산이 75억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계속 임금 체불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75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고 네. 그러면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이 TBS에 대하여는 방미통위가 빨리 정상화돼서 상업 광고 허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의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상업 광고 핵. 이게 미디어 재단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이전 정부에서 예. 미디어 재단화하면서 그 패키지가 일몰제로 예. 서울시 지원 예산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 광고 등을 네. 허용해서 자체 광고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네, 네.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네. 방미통위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봅니다. 방미통위는 민주당은 아마 23, 24? 네. 뭐 그 즈음에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국힘이 그때 결정 안 하면 저희는 네. 과방위는 민주당 먼저 해서 4명으로 출범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안 나오려면 네. 국힘이 음. 뭐 위원 추천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75억이 이제 미반영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를 지금 당장 살릴 길은 없지만 뭐 이게 뭐 추경이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넣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왜 기재부가 반대했냐면 이게 서울시 예, 예. 방송이니까 예. 중앙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나? 아. 예, 요런 그러니까 이게 위법 요소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전파 허용 범위가 경기까지 다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서울 지역 방송으로만 보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참 그 윤석열 정권이 또는 오세훈 시정에서 너무 망쳐진 공영방송들이 많아서 그 저희가 좀 상세히 아니 좀 근데 오세훈 시장은 네.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치졸하고 TBS를 보면 아, TBS 진짜 너무 치졸할 너무 뿐만 진짜 너무 아니라 심각해요, TBS는. 김어준 진행자가 네. 서울시장 출마할 라이벌도 아닌데 아니 이제 한때는 출마하면 재밌겠네. 대법관 얘기 그러니까 나오더니 대법관,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 바뀌었어요. 후보로. 아니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걸
그 다시 그 진행자가 돌아온다고 돌아온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 이게 방송사를 이렇게 아니, 어렵게 하는 게 김원준 말이 씨가 왜 되냐고요. 돌아가겠어요 지금. 그럼요. 지금 사실상 언론 재벌인데 진짜 총수가 된 것 같아요. 건물도 사고 돈도 많고.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국힘 전체가 김어준 TF를 만들었다든가 에? 아 국힘에 국힘에 취재해봐야 뭔가 되겠다. 한번 취재해 보세요. 네, 제가 취재해 볼게요. 제가 그런 김어준 얘기를 TF. 들었는데 재밌네. 제가 바빠가지고 네. 제가 취재를 못하고 아. 나와서 사실 확인을 네, 부탁드리고 제가 취재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웃기다. 김어준 너무 TF. 과다한 김어준 포비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김어준이 이래라 그럼 최민희도 이러고 김어준이 나 가방이 불러내라 거꾸로였거든요. 네. 그렇게 김어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리버럴리스트라 네.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그럼 싫어할 걸요? 네 싫어요. 그리고 무슨 머릿속으로 막 기획해서 뭐 하고 이런 거 저는 귀찮아할 거라고 봅니다. 대충 천재들의 귀차니즘. 제가 보기에 방송인입니다. 네, 그냥 방송인이에요. 네. 아주 아니, 탁월한. 네. 그 마이크 진짜 탁월한 앞에서는 방송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마이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잘하더니 네. 국회 나가서는 왜 말의 속도가 거의 아니 한 3배는 늘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인이에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자기 무대거든요. 막 하는데 국회에 가면 쫄아. 아니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니까 말의 네. 속도가 저보다 2배 느려요. 아니, 근데 제가 말이 의원님도 느린데. 예. 아니 근데 그날 그 이제 나오는 내용이 다 사실은 사실이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 무섭고 위중한 내용이어서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에 아유 그렇게 쫄았었냐 네. 그랬더니 쫄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에 대한 예우. 그죠? 국회 안에 와서 국회를 직위원 판사가 아니잖아요. 국회나 재판처럼 이렇게 엄중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 그러니까. 출석한 증인으로서의 자기가 좀 취해야 되는 어떤 태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 예의죠, 예의. 예. 그래야 되죠. 보통은 그렇죠. 국회 원래 그게 나와서도 맞죠. 방송하듯이 하는 게 옳은 거냐? 예. 그건 뭐 안 되는 아닌데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 그래서 그 김어준 포비아를 가진 일군의 정치 무리들 때문에 200여 명의 방송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춥고 배고프게 3년을 방치되고 아니 있다. 택배 기사 한다는 거 아닙니까? PD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작가들이 전부 다 뭐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진짜 너무 치졸하다 예,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적어도 음. 자기의 지향성도 있고 이념적 성향도 있고 정파성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게 정책 결정을 할 정도는 돼야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래서 모르게- 오세훈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완전 약자 상태가 돼버린 방송인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말 네, 이해가 잘 진짜 정말 예. 이상한 분입니다. 예. 아 저희가 해롤드 로저스 그 아는 단어라고는 안녕하세요 뭐 장모님밖에 모른다는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속보 좀 일단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고요.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예,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법이 22일에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서 대법원 예규와 관련된 사무분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전에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가운데 내년 이른 시기에 국빈으로 중국 방문 추진할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뭐 이따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롤드 로저스 이 사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동문서답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어요. 뭐 자기는 한국말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동문서답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안 책임자는 네. 장모 뭐 이런 단어만 안다고 했는데 한국말 알아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현장에서 보시기에 네, 네. 그 쿠팡의 김범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묵과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TF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연석 아니 합동청문회. 합동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계속 그 국정조사가 네. 이게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과방위는 과방위원들이 좀 부지런해서 청문회를 먼저 한 거고 네. 핵심은 국토위, 기재위,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위예요. 네. 왜냐하면 국토위는 쿠팡 배달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위에는 국세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위는 쿠팡에서 계속 과로로 노동자들이 아유. 유명을 달리하고 네, 있잖아요. 이 장덕진 씨 노동부가 사례도 들어있어요. 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핵심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 즉 해킹이 네. 저희 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국토위 중심으로 청문회가 되고 저희 나머지는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동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빨리 해야죠. 네. 적어도 합동 청문회가 되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는 개혁안이 나와야 되고 네. 월요일 날 이제 각 간사들이 모여서 기획을 짜서 네. 월요일 오후쯤에는 네. 의결을 해야 돼요. 청문회 의결을 청문회 채택 보고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30일 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일주일이 필요해요. 네. 최하 예, 일주일이. 예. 그렇게 되면 김범석은 나올 수 있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인이어서. 그러니까 통상 근데 이제 어떤 청문회나 이런 데에 그 소환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7일. 근데 지금 소재 파악이 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소환장 사냐고 송달이 그렇죠.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미국까지 그럼 폐문부재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장관에 이어서 미국 사는 주소를 알더라도 네. 거기 안 있을 거예요. 뭐 보통 그 정도 부자 되면 미국 내에도 집이 몇 채씩은 있거나 있겠죠. 뭐 예. 별장이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정말 한심해요. 아니 어떻게 기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게 웬만한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해.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는 터질 수 있어요. 물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 신경을 써서 했더라도 쿠팡의 경우에는 별 신경도 안 쓴 것 같지만 어쨌든 사고는 터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고가 터진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느냐. 네. 이른바 뭐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다 마련하고 있는 컨팅전시 플랜이 있느냐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배를 째잖아. 배째라 이런 식이죠. 네. 대표이사가 이 사고 터지니까 며칠 있다가 바로 사표 내고 난 사표 냈어 안 나가 그러니까 하고 무책임 대행으로 온 사람은 나는 한국말 못해요 못해. 하고 뭐 국회에서 네. 거기도 배를 째고 있고 그렇죠. 나오긴 했는데 네. 배를 째고 있고 그래서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팡은 전형적으로 B2C 사업을 하는 네, 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건데 B2B는 몰라도 B2C는 중요한 게 기업 이미지거든. 그렇죠. 이런 멍청한 기업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170여 개국에서 네, 뭐 글로벌 하는 CEO 글로벌 라서 기업 CEO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아니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훨씬 잘해 경영을 이거보단.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게 김범석의 이번 대응 전략입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와. 그 일단 B2C잖아요. 네. 그럼 B2C에서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C일 거 아닙니까? 네, 커스터머. 예, 근데 이 JP 모건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건재한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한국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예요. 보고서 중에 탈팡이 하나. 안 된다. 예, 그리고 그게 탈팡이 딴 데가 어렵다. 대안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안이 없다까지는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안 네, 했고 네. 이게 소비 패턴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말목 자른 김유신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습관을 없애려고 말목을 자르잖아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JP 모건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C가 네. 100만 명쯤 동시에 아주 짧은 시일 내에 탈퇴해버리면 네. 저는 그때 김범석이 아뜨거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18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탈팡을 하긴 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런 내용의 탈팡이 아니라 다 해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예를 들면 와우 회원만
뭐 예. 탈방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되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예. 일단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나오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3,370만이 나갔잖아요. 예. 그럼 300만 명은 예. 확 나와 버리셔야 예. 아 뜨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오늘 뭐 내일 애가 갑자기 뭐 준비물이 뭐가 있을지 몰라서 그 또 당장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끊었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끊었어요. 하루 이틀 불편하더라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한 거는 네. 내가 다른 데 가서 빨리 사지.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새벽 배송에 젖어 있는 제가 꼭 새벽 배송 해야 돼? 한 2, 3일 먼저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딱 일주일 만에 바뀌고 있어요. 네. 그게 패턴이. 진짜 저도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아니 그냥 쿠팡에 시키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이면 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제 다이소도 가고 저희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기획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게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업 정지를 해버리면 공정위가 조사해서 문제 요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예 이게 쿠팡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아예 그냥 싹 못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그 어쨌든 분쟁이 되겠죠. 탈팡을 안 하고 예.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 그렇지. 이제 소비자들이 불편해지니까 이쪽에 또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구나. 쿠팡이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네. 대략 그 작년에 한 40조, 뭐 올해 한 40조 넘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네, 예. 근데 그 이익은 극히 적어요 매출에 비해서.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은 몇백억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투자를 하거든. 지금 요새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냐면 대만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쿠팡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거의 다 장악이 됐다고 보고 대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업 정지는 뭐 가장 확실한 응징 수단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해지는 거 그거 믿고 저렇게 배를 맞습니다. 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업 단기 순이익 뭐 1년에 한 4, 500억 하는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1조 이러면 이게 한 20배 정도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미숙한 대응으로 이게 한국 소송은 별로 겁내하질 않아. 이 사람들이. 왜냐면 한국은 손해 입증해야 되고 기껏해봤자 정신적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인데 그거 뭐 얼마나 인정되겠나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은요,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소송 당합니다. 이거. 이미 거의. 그 미국에 지금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하기로 해서 좀 원고 모집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이게 같은데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김범석은 당한다. 예. 당하지. 네. 왜냐하면 공시를 무지하게 늦게 했거든.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진작에 알았어. 네. 뚫려서 나갔다. 늦게 했잖아 공시를. 네. 그러면 이거 주주들이 집단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쓰는 집단 소송은 사실은 집단 소송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당사자가 많은 소송일 뿐이지. 네. 근데 미국의 클래스 액션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게 이 원고단에 참여 안 한 사람도 사실은 다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클래스 액션으로 소송해 갖고 이길 것 같은데 네.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 패가망신해요. 미국 소송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그 쿠팡의 김범석이 약간 뭐랄까 잔머리를 굴려서 지금 이제 쿠팡의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인 거예요. 델러웨어 거기 네. 델라웨어는 왜 했냐? 그 제가 보기엔 약간의 유령 건물이에요. 거기에 몇백 개의 등록된 그 쿠팡 법인이 같은 있죠.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미국 그 주가 상장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집단 소송을 델러웨어에
에는 할 수가 없대요. 거긴 너무 법원이 우호적이라 아. 쿠팡이나 기업에 대하여. 그래서 뉴욕 연방 예. 법원으로 예. 가는 거고 이건 이제 그쪽 얘기고 그건 이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C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아유, 맞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야 되겠네. 뭐 이게 예. 만약에 한 20%가 탈퇴한다. 예. 600만이거든요. 그러면 뭐 굉장히 손해가 되니까. 예. 손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140억을 과징금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 정지가 되어 있어요. 왜요? 이건 법원에서 집행 네. 정지를 해준 거예요. 가처분 참. 쿠팡이 지금 그 내부의 대관만 뭐 지금 100명 정도 예. 그게 아니라 법무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우리가 몰라요. 대관도 문제인데 법무팀은 더 법무팀이 세다.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 판사 검사 출신들 예. 그다음에 주로 김앤장을 거친 사람들이 예. 거기에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게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움직이면 판사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쿠팡이 가지고 있는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기예요. 이제 그것도 이게 깨줘야죠. 이게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아, 그렇죠. 진짜 김범석이라는 사람한테 불쾌한 게 기부금 전부 미국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기부금은 낼 때는 전부 미국에 내고 웃기게 아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판검사들 자기들 돈 몇 푼 주면 그거 쿠팡을 위해서 할 거야. 뭐 국회 보좌진 출신들 대관하면 결사항전 해가지고 쿠팡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범석이라는 인간이. 근데 과기부 차관이 예. 또 쿠팡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소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나름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름만 징배제지 사실 징배제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5배가 뭐가 징배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칠 게 집단 많은데 소송도 없잖아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말만 그냥 증권 관련만 예, 할 수 있는 있는 증권 거지. 관련 집단 소송만 있는데 예, 그것도 그것도 사실상 그것도 제도 활용을 거의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네. 그 법이 실효적이지가 네. 않은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러니까 김범석 같은 인간이 웃기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나 규칙이나 뭐 규제나 뭐 이런 거 그거 몇 푼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발상을 하니까 차제에 저는 법제도를 완벽하게 고쳐서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웃기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 청문회를 하면요. 네. 합동 청문회에서 해볼 수 있는 거. 국힘은 이거는 동의합니까? 동의하겠죠. 안 네. 하면 지금 거의 이거를 안 뭐든지 하면 막 국정조사도 동의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요? 국힘 네. 과방위원들은. 네. 네, 그래서 이건 동의하는데 저희가 못했는데 해볼 수 있는 게 세금 관계를 파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그 자료를 안 내놓는다면서요? 무슨 아니 그게 윤석열 정권 때 정부 부처 하듯이. 근데 우리는 예. 과방이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기재위 이게 합동청문회의 예. 장점이에요. 예. 기재위원이 달라는데 네. 그거 쉽게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재위 국세청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합동 각 상임위가 소관하는 부처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렇군요. 자, 안녕님께서 현직 쿠팡 기사입니다. 지금 실제로 10% 이상 물량이 줄었어요. 용남이 형 화이팅. 네, 용남이 형 화이팅. 예, 훈식이 형에 이어서 용남이 형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쿠팡 주주예요. 오, 진짜요? 네. 몇 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주식 제가- 많이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예.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기업에 아니 사고가 터져서 떨어진 것보다 네. 회사의 대응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렇게 못해? 이렇게 무능해? 이렇게 경영진이 형편없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주식 갖고 있으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쿠팡은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어쩌면 독점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류 시스템 하나 한 번 갖춰놓으면 이거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주식을 조금 샀는데 이번에 대응하는 거 보고 이거 뭐 H대학 출신 뭐 이래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형편없어. 김범석하고 이준석 의원이 동문이에요? 동문이죠. 하버드. 대학. 아니 그 둘이 뭐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네. 동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 무서워할 것이다. 예를 아니, 들면 근데- 물량이 10% 줄면 무서울 네. 것이다. 20% 줄면 더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과방위는 이게 김범석하고 박대준하고 그다음에 요 조용훈가 이전 네네. 이전 대표를 과방위에서 이제 출석을 안 했으니까 고발하겠다고 강한승. 의결을 강한승. 이전 했거든요. 대표는 강한승. 강한승. 네. 예, 강한승.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회에서 고발하면 경찰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건은 신속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움직이는 건 국회가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는 이 분위기가 압박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기대가 결국은 큽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박대준과 강한승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실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강한승이나 박대준이 과방위 청문회에 안 나왔는데 네. 이번 합동 청문회에 또 안 나오면 또 고발할 거예요. 네. 그러면 국정조사로 가서 국정조사는 동행 명령장 발부했는데 또 안 나오면 또 고발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가중 그렇죠. 근데 띄엄띄엄 보고 엄하게 행동했다가는 큰 네, 코 큰 다친다. 코 다친다. 국회가 강한- 부를 때 얼른 나가라. 강한승 전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지금 있거든요. 네. 미국에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미국에 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 내에 북미 사업 팀장 비슷한 북미 사업 총괄하는 그런 거로 가 있어서 미국 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미국이 도피성 도피처도 아니고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보는데 왜냐하면 쿠팡이 41조 매출에 90%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요. 매출이에요. 그런데 예. 무슨 북미 사업이야. 그리고 북미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별로 없고요. 지금 대만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아까 해보려고 말씀하신 대로. 김범석이 대만에 주로 거주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검찰이 노는 수사할 거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김범석. 물론 고발되면 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고발되면 고발해서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조해서 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무려 371일 만에 조지호 청장이 그 파면에 이른 건데 12월 12일이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때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 그때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경찰이 무지하게 갔더라고요. 수원 연수원에 그러니까 검경 합쳐가지고 500명. 예 그리고 응급 뭡니까 119까지 대기시켜 놓고 유혈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종합을 해보면 이 끔찍했던 이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하나도 좀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 와중에 내란 속의 윤석열이 내란 재판 1심을 선고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왜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법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 최대한 미루고 예. 이제 여기서 한번 진짜 선고를 미루면 아직 선고기일도 안 잡혔죠. 네. 사실은 내란 숙의 그 재판은 선고기일도 안 잡힌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한 번만 미루면 재판부가 바뀌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관 정기 인사이동에 지겸 판사가 어디론가 가고 딴 사람이 오면 재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되잖아. 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노리는 거죠. 선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고. 예.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거는 선고기일이 접혔었잖아요. 네, 1월 21일 날 선고기일이 잡혔었는데 이거 변론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에 내란 특검이 막판에 우르르 기소한 거 있잖아요. 네.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네. 뭐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뭐 이렇게 그다음에 등등 정진석 뭐 해가지고. 정진석 한꺼번에 기소한 거. 예. 그게 그 이진관 재판부에 배당이 됐더라고. 예. 그러니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그 추가로 재판부에 병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당이 돼서 아. 그러면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사건하고 이미 결심하고 선고 기일만 남아 있는 사건하고 직권남용 등 사건하고 별도 선고를 할지 아니면 이걸 변론 재개를 해서 병합 심리를 해서 한꺼번에 선고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한꺼번에 선고한다고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순간에 이건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이 재판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이승원 근데 판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요거는 요 포인트 있어요. 예. 저는 윤석열이 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다급해졌다고 읽었어요. 그죠. 잠깐만 이런 네, 느낌. 왜 그런 느낌이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추정입니다만 직위원이 탈출시켜주고 그런 방식의 법기술로 기각이 되나? 이게 뭐가 되나? 이러고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들이 잘 이렇게 그 조직이 이제 가동되고 저들이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돼!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건 약간의 균열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윤석열 구하려고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처럼 똘똘 뭉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의 체포 방해 네. 등과 관련한 선고가 1월 16일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변호인이 늦춰달라. 네. 내란 재판 결과 보고 해달라고 맞아요. 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여서 맞아요. 예, 단칼에 1월 달랐죠. 16일 날 선고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윤석열이 또 탈출할까 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법적 탈출. 예. 근데 요 1월 16일 선고가 예. 이제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그게 이제 2년 구형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선고 결과가 만약에 뭐 1년 이상 형을 선고하면 그냥 감옥에 스테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반드시 병합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판사의 판단에 네. 따라서 재량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진관 판사는 그냥 선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한덕수 선고하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네. 나머지 진행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자, 65세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 같은 청년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 계엄을 한 거다. 아우, 저런 진짜 내가 말 같지도 않은 그 자녀 내가-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진짜 정말 근데 어떻게 이런 궤변을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끊임없이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들이 가서 뭐 지금 때가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건지 어떻게 저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만 아니면 바로 욕을 한바탕 그냥 퍼부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 예. 노림수가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지지 기반이 보면 이제 노년층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예. 노년층의 일부. 이제 요새도 그 광화문 대로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주말마다 거기서 집회하면서 뭐 윤 어게인 예. 외치는 그 양반들인데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청년 세대에서 보고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년은 그냥 됐고. 그 잡아놓은 고기고 여기를 어떻게 잘 키우면 내가 나중에 어차피 사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쵸, 맞아요.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선 자기 지지 세력이 최대한 커져야 되는데 이제 잡아놓은 고기 말고 청년 세대에 어필을 하면서 여기서 일부를 어떻게 확장하려고 메시지도 내고 하고 있는 건데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 어제 재판에서는 노상원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법정에서 처음 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하고 김용현 한 거 아니냐. 자기는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또 빠져나가. 또 빠져나가. 모든 거 부하 탓이에요. 김용현이 다 기획. 실제로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그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정대 회의에서 그때 뭐 한동훈, 뭐 나경원 등 뭐 정진석, 뭐 한덕수 포함해서 모였을 때 이거 김용현이 한 걸로 하자 그렇게 회의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여전히 또 꼼수를 부리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인간이 무모하다 무모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런데 진짜 비열한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밑바닥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냥 아유 그냥 원래 저런 자 이렇게 네. 해서 치부해 버리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 얘기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물어봤는데 그 5대 5라는 거예요. 그 업무 지시 구조상 거기에 그 업무 상황상 절대 김건희 씨의 그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못 한다, 뭐 이런 거예요. 5대 5라니까요.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가 빠진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왜 특검이 언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김건희는 이렇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런 워딩까지 나오게 하면서 왜 김건희를 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해가 안 되던데.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도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김건희가 진짜 비상계엄을 몰랐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뭐 이제 특검은 아마 그런 취지로 공개를 네.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가능성은 야 일을 뭘 이따위로 해. 계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렇죠. 일을 뭐 이따위로 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후자라고 봅니다. 예. 후자죠. 예. 당연히. 그리고 저는 김건희가 기획자라고 생각한다. 내란의 기획자는 예, 예. 김건희다. 그리고 김태효가 사라져서 나는 이 김태효가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본질에 제가 생각하는 본질에 다가가지 않을까 네. 수사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 또는 또 다른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하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뭐 특검 내부에서 굉장히 아쉬움과 좀 성토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뚫렸으면은 뭐 김주연, 이완규 그 삼청동 안가 모임, 그다음에 심우정의 당시에 12월 4일 날 검찰이 그 선관위에 나가고 그다음에 뭐 합수부 계엄사 안에 합수부에 검찰 파견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수사가 뻥 뚫렸을 수 있고 그밖에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정보 실시로 받았잖아요. 뭐 이런 등등 민중기 특검이 앞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민중기 특검은 오히려 그 내란 특검 끝난 이후에 막 파바박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제도 느낌입니다. 압수수색 엄청나게 많이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재수 장관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물타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할 이유가 없다. 통일교 특검은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의원에 대한 내부의 근데 통일교가 2단 아니었나요? 2단이죠. 예. 그리고 저 2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학자의 지위가 본인이 뭐 그 하느님인지 독생녀? 독생녀면 그 그러면 이은영호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동생이지. 남매 독생자, 독생녀. 그러니까 남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단도 이런 불경한 이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 이단과 그렇게 접촉을 했는지 그게 불법이건 그러니까 아니건. 뭐 표가 되니까 뭐 만났다 뭐 저기 뭐 그냥 모르고 낚였다 뭐 가서 사진 그냥 찍은 건데 뭐 모르고 후원금 보낸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할 리가 없죠. 저는 8년 동안 장외 인사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25만 원짜리가 여러 개 들어와서 선관위 연락해서 추적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고 네. 고액이 저는 고액이 거의 없는데 고액이 들어오면 그게 누군지 제가 모르면 다 추적해서 돌려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음. 그래서 이 특검 뭐 이전에 왜 그 이단 그룹과 이렇게 접촉을 하냐? 왜 윤석열 정권 이후 통일교, 신천지도 이단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단이죠. 막 신천지는 들어오지도 말라 이렇게 교회에 써붙여 있고 그랬는데 출입금지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기독교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잘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저건 저는 일단 다 수사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전재수 의원이 전재수 의원에게 시계와 뭐를 줬다 그래놓고 그 윤영호가 재판에서는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통째로 다 같이 부인을 하는 형국이라서 네.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의원님께서 앞서 그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선고일 관련해서 1월 16일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그 노상원 2년 구형 한 거다. 윤석열은 아직 구형이 안 나왔다. 아, 구형이 안. 예, 근데 예. 16일 날 선고하는 건 맞죠. 16일 선고는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구형을 아직 안 했는데 선고일이 그렇죠. 먼저 나올 수도 있군요. 그럴 수는 아니 없죠. 그때쯤 선고를 하겠다고 예정을 한 건가? 약간 지금 좀 사건이 하도 약간 많아서 하도 많아서 헷갈리긴 16일 하는데 선고한다고 했어요. 그건 예. 선고 일자는. 그때쯤 선고는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를 그- 박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게 이단과 잡고 이제 합세해서 정치하는 거는 확실히 끊어요. 그 다 떠나서 저는 천정궁에서 영상은요? 280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가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국내로 가져왔다라는 어떻게 소문은 가져와요? 있었어요. 아니 소문. 그건가?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 원래 300억은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은 그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예. 수사로 밝히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사는 네.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 라스베가스로 달러를 옮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신도들 공항에서 쫙 나눠주고 뭐 거의 10,000불까지는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뭐 네. 9,000불씩 쫙 나눠주고 아, 사람이 많다. 미국 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수거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달러를 미국에 옮겼으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데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일교는 통일 그룹이잖아요. 이런저런 그렇죠. 사업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가 더 센 네, 종류 그렇죠. 아니에요? 비즈니스 성격이 더 강하지. 네. 근데 통일 그룹 정도 규모면 네. 이른바 오너 비자금이 요 정도는 되죠. 비자금. 예. 네. 다른 기업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는 있었던 거를 아니까 그 전에는 예. 요새는 많이 투명해졌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만든 비자금은 거의 업무상 횡령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80억 현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면 통일 그룹 전체에 이걸 한번 훑어봐야지. 네. 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 그룹 엄청난 사이즈가 되면 양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사예요. 예. 이거 한번 다 훑어내면 누가 예. 이제 내부 제보. 제보자가 들어오면 쉬운데 그 전에도 보면 모 그룹 그 수사할 때 보면 네. 가장 럭키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그룹 내에 이른바 재무 담당 임원이 통째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부 같은 거를 통째로 갖고 들어와. 검찰에. 네, 예. 갖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서울 서부에서 했던 수사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구나. 하다가 잘렸어. 예. 회장한테 해갖고 잘리니까 열받아갖고 통째로 갖고 들어왔어. 그런 경우 쉽지. 예, 근데 이런 거 그런 게 없이 맨땅 진짜 헤딩해서 찾아내려면 네. 어마어마하게 일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통일교가 얼마 전에 언론사에 다 5단 통광고, 하단 통광고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이게 윤영호라는 사람, 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개인의 일탈이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 조직적으로 그렇죠. 로비한 게 여야 불문 조직적으로 로비한 게 나오고 자신들의 이제 이권의 규모가 국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캄보디아 ODA, 아프리카 ODA 뭐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뭐 부패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여야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 이건 맞아요. 네. 그런데 여야 정치권에 똑같이 돈을 주고 똑같이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건 그 여야 정치권이 돈을 다 받았고 다 문제야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특검을 아무거나 합니까? 전재수 의원이 정말 받았다는 게 물증이 나오면 그건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물타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아까 나온 얘기는 노상원은 2년 구형이 아니라 2년 선고를 받았고요. 맞아요. 선고. 개인정보 맞아요. 하고 왜 또 이렇게 예, 알선수재랑 네. 그다음에 1심 백대현 판사 그러니까 4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랑 맞아요. 관련해서 그중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 네. 그거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였습니다. 예,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공판은 오늘 증인신문 마치고 26일 네. 결심 공판 통해서 1월 16일 선고한다라는 게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상원은 2년 선고를 받은 거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 선고를 받은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시 4분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정원호 구청장 네.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부산시장 전재수 장관이 가장 유력했는데 부산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지방선거 전망만 살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재수 부산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 서울은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그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그런데 이분이 보면 저는 일 처리를 매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저기 그 뭐예요 그 배 저기 우리 출퇴근한 데서 한강버스 배 한강버스 네. 배버스 네. 이것도 일을 너무 못하잖아요. 일을 어. 그러니까 행정이 꽝이다. 네. 공무원들도 그 밑에서 다들 지금 그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위에서 정말 공무원들은 일할 수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을 내보내면 이게 다시 보수 진보대 싸움이 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 아주 정말 달인 행정가, 행정의 달인. 네. 그리고 꼼꼼하게 일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네. 그런 사람이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도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예. 너무 서울시장이 900만 서울 시민의 그 행정복지나 행정적인 모든 걸 처리하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망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급소를 찌르고 들어가는 카드가 야. 정원호 구청장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보는 시각이 비슷하죠. 사실은 민주당 내에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많습니다. 좀 특정 잠재 후보만 놓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뭐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최장수 수도 행정 책임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을 통틀어도 한성 판윤 이렇게 오래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성 판윤인데 지금 4선이에요. 내년에 이제 5선 도전하겠다는 건데 최대 약점은 그거예요. 서울시장 4번 했는데 한 개 뭐 있어. 이게 제일 그래요. 큰 약점이에요. 맞아요. 한 개 뭐 있어 그러면 한강버스. 생각나는 거 한강버스하고 그 옆에 세빛둥둥선밖에 그거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 진짜요. 예. 무능이 최대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대비될 수 있는 후보인 그렇죠. 거죠. 네. 아니, 그 가보면 표는 확 나잖아. 옛날 그렇죠. 십몇 년 전에 성수동하고 지금의 성수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만 놓고 보면 오세훈의 압구정 대 정원호의 성수동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도저식으로 뭐 MB식으로 뭐 밀어내고 막 했는데 지금 압구정동이 다시 또 별로 안 좋다면서요. 예. 뭐 그런 거랑 그 성수동 정말 구두 공장 있고 허름한 옛날 동네를 이렇게
발딱 세워놓은 그런 그 성과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될 거다. 뭐 이런 평가라는 분들도 압구정은 있어요. 상권이 많이 무너졌죠. 네. 상권이 무너졌고 아파트 가격은 대단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별로 안 빨라. 실제로 보면 예. 이게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은 또 아파트 재건축 부지 내에 서울시 소유의 땅이 들어와 있는 게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서울시 땅인지 모르겠어. 예. 왜냐면 70년대 옛날에 그 등기를 손으로 다 적었잖아요. 예. 손으로 그쵸. 적는 과정에서 이게 당연히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넘어갔어야 될 땅이 정리가 안 돼갖고 서울시 땅으로 돼 있는 게 많아 거기 지금.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서울시. 그러니까 그냥 써버리고.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 근데 이게 몇십 년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저게 말은 저렇게 진짜 힘든 정리예요. 그렇겠죠. 저게. 예. 그런데 저는 허풍제기 대 똑띠 대결이 돼요. 똑띠. 진짜 똑. 그래서 똑소리 난. 내가 제가 네. 여성이면 똑순이 이렇게 해줄 예, 텐데 예. 똑띠 대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예. 사실은 카드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도 많이 출마 선언도 예. 하고 앞으로도 할 예. 텐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이런 자기 이미지가 확실한 네. 반대 이미지가 예. 민주당은 좋은 예, 상황이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 후보님들은 매우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아니 모 출마 선언한 분은 울었다는 소문도 있고, 나던데 하여튼 예. 뭐 그 중에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그쵸. 후보가 당 후보로 뽑히겠죠. 아니 그리고 모릅니다. 이 경선의 그럼요. 드라마 가운데 어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안다. 정치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예. 제가 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보면 과정하고 다르네 결론이 이럴 때가 있어서 네, 용기 잃지 마시고 예, 저를 보고 열심히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기 다.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